제1야당 민주통합당 대표죠. 이해찬 대표에게 민주당의 대선 승리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전 세종시에서 쭉 있으면서 충청도 이것저것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예, 주민들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대표 되신 뒤에 워낙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대선 연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은 한 100일 좀 넘게 지났더군요. 예. 대표 취임하신 뒤에 지금까지의 제일 큰 성과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제일 큰 성과는 우리 당 대통령 후보를 그 모바일로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해서 문재인 후보를 이제 뽑아서 지금 대선 후보로 만든 게 제일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검찰이 그 박지원 대표에 대해서 아주 그 공작 정치를 굉장히 강하게 해왔는데 그걸 잘 막아냈죠. 잘 막아냈고. 그다음에 노동 현장에서 용역 폭력들이 막 날뛰고 그랬었는데 우리 당이 거기 현장에 조사도 하고 그 대책도 세우고 하면서 그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제일 큰 첫 번째 성과로 문재인 후보를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해서 대선 후보로 선출해냈다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후보를 당대표로서 당대표 이해찬 대표가 보는 문재인 후보의 경쟁력 또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후보하고 이제 민주화 운동할 때부터 오랫동안 같이 일을 많이 해온 한 30년 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성품이나 이런 걸 잘 아는데 원체 속이 깊고 입이 무거운 그런 아주 진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번 일도 그런 분이 이제 대선 후보로 나가는 것이 적임이겠다 생각해서 저도 여러 번 설득을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잘 하실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직접 모시고 그때 교육부 장관도 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총리를 하셨고 그분들하고 좀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 대통령이 되게 하고 싶은 분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가? 아마 두 분 다 원체 걸출한 분들인데 문재인 후보도 이제 아직까지 자기 정치를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자기 진면목을 못 드러냈는데 요즘 이제 우리 당의 후보가 돼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행보하시는 걸 보면은 그 진중함이 오히려 더 잘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이번 세종시에서 그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안정감이 있고 진실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이제 국민들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잘 하실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정감이 있고 진중하다라는 그 장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뭐 반대되는 측면이겠습니다만은 좀 존재감이 다소 부족한 게 아니냐, 좀 카리스마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와서 지금 2013년 이후에 우리 사회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갈 텐데 그런 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개발 시대의 리더십하고는 달리 이제는 민주화된 소통하는 능력을 갖는 리더십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잘 적응하면서 요새 SNS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적응하면서 소통을 잘하는 리더십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문 후보는 훨씬 더 적합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경선 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04만 명이 모바일로 참가를 했고, 근데 중간에 좀 그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 지역들이 있었고요. 또 후보들 간에 좀 파열음도 있었고, 불만이 있었던 당원들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이제 경선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기 후보가 표가 적게 나오고 하니까 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러나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같이 함께 했던 세 후보들이 다 깨끗하게 잘 승복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고위 전략 회의를 아침에도 했는데 거기도 다 참여하셔서 같이 전체 선거를 함께 이끌어가자 이런 이제 논의를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잘 이렇게 융합이 돼가지고 정말로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어서 잘 이제 협조를 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선 제도에 특히 이제 모바일 경선 제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보완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괜찮다고 보십니까? 이제 법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충분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그 모바일 선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 한계가 전체 흐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예. 우리 내부에서 여러 번 해본 결과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이미 합의된 룰을 가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근데 작은 그 한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았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미 다 해소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앞으로는 보다 더 엄격하게 하려면은 그 법을 개정을 해서 그 이 스마트폰 번호를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지면 훨씬 더 그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가 있죠. 예. 당내 일각에서요, 이 경선 치르는 과정에서 지도부가 이제 이선 후퇴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제기가 있었고요. 또 비노 진영에서는 친노 진영이 패권을 쥐려고 한다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당원상에 당대표가 사퇴하면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럼 대선 앞두고 또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예. 맨날 전당대회 하다가 대선은 내년에 가서 하려고요. 예. 그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들이고, 네. 실제로 당내 이제 친논이 비논이 하는 규정이라고 하는 그 규정이 해당이 안 돼요. 저만 해도 저보고 친노 좌정이라고 그러는데, 예. 저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맞아요. 옥살이를 같이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용어지 실제로는 그 적절한 용어가 아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이제 그 친노 진영에서는 친노란 실체가 없는 거다. 자꾸 그렇게 갈라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다른 비노 진영에서는 다 친노가 실체가 있다고 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헷갈립니다. 친노가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까? 등록을 했습니까? 예. 친소 관계는 있겠죠, 아무래도. 네. 응? 친소 관계는 있을 텐데 그것이 옛날 가령 김대중 그 계보, 응? 김영삼 계보 그런 계보가 아니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친노라는 그 이름으로 패권을 쥐기 위해서 그렇게 뭉치고 어떤 그 뭐라고 하나요? 배타적으로 하고 이런 것은 없단 말씀이죠. 전혀 없습니다. 예. 자, 이 대표께서는 뭐 97년 대선 때부터 대선을 뭐 지휘하다시피 하셨고요. 그동안 대선을 제일 많이 치르셨고, 뭐 최고의, 야권에서 최고의 선거 전략통이 아니냐라고도 평가합니다. 이번 2012년 대선,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방금 YTN 그 여론조사 한 거, 예. 그 뉴스에 나온 걸 보고 왔는데요. 네. 지금 이제 세 분이 이제 강자들 아닙니까? 그 세 분이 이제 경합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추석 여론 끝무렵 이제 조사하기 때문에 네. 추석 민심이 반영된 거라고 보는데 문재인 후보가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예. 박근혜 후보는 약간 상승하고 있고 예. 안철수 후보는 약간 하락하고 있는 그런 조사가 나온 걸 봤어요. 예. 되게 앞으로 이제 10월 한 달 동안 또 기복이 좀 있을 겁니다. 이제 대선은 여러 가지 막 그 위기 상황이 다가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변화가 되게 이제 10월 달에 조금 더 있을 텐데 현재로 봐서는 박근혜 후보가 되긴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을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후보가 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왜 그러냐면 지금 나온 거 보면은 박근혜 후보가 37%대를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 문재인 후보하고 그 안철수 후보가 합치면은 50%를 조금 넘고 있고. 삼자 대결에서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단일화가 되면 그걸 메꾸긴 좀 어렵거든요. 예. 10%를 다 메꾸긴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는 그 2002년도 이해창 후보가 나왔을 때보다도 박근혜 후보가 더 약한 구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보면은 야권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오늘 조사에도 보니까 아까 10% 이상 높게 나오던데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2년 대선 때는 그때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의 지지율이 단일화하면서 거의 안 빠지고 그대로 다 합쳐졌거든요. 예.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네. 이제 단일화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느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식을 가지고 하면은 거의 90% 이상 모아지고 예. 그 서로 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짜증을 내는 이런 방식이 돼버리면 단일화하는데도 시너지 효과는 좀 많이 줄어들죠. 예. 저희가 지난번에 그 여론조사 심층 분석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안철수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되면은 거의 다 수렴이 되고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하고요. 반대인 경우에는 상당히 이탈표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자 중에는 문재인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은 이탈하는 사람들이 꽤 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좀 유념해야 될 대목 두 후보가 이렇게 80%가 겹쳐 있거든요. 예. 80% 겹쳐 있기 때문에 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지하죠. 예. 안 후보를 지지하는 한 20%는 이제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죠. 네. 요것이 단일화 과정이 아주 국민들이 감동을 줄 정도로 잘 흔쾌히 이루어지면은 이 이탈이 아주 적고, 예. 그렇지 않고 맞으면 서로 갈등을 많이 빚고, 그렇게 되면 이탈이 더 많아진다고 봐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단일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감, 감동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좀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국가를 운영할 정책에 관해서도 같은 비전을 제시를 하고, 예. 또 같이 이제 안철수 후보는 개인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는 당의 후보고, 예. 그러니까 정당 정치에 책임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게 되고, 또 사적인 이해관계가 아니고 퍼블릭 마인드를 잘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공동정부를 구성할 때도 어떤 원칙으로 공동정부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부 운영의 비전도 잘 제시해줘야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가 있죠. 예. 어쨌건 이제 결정하는 방식은 있어야 될 텐데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듣는 얘기로는 경선이라든가 특히 이제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들리고 있거든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일까요? 방식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예. 요즘에도 인터넷에서 보면 이제 사적인 견해들이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되게 이제 여론조사로 하자는 얘기도 있고, 모바일 경선으로 하자는 얘기도 있고, 단판으로 하자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 방식에 관해서는 이제 그 방식조차 국민들 여론을 많이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제일 잘 국민들이 동의하겠는가, 예. 이런 거를 이제 지금부터 모색을 해나가야 됩니다. 예. 자,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에 어느 인터뷰에서 입당을 하든지 단일 후보가 되려면 아니면 당을 만들든지 어쨌건 정당에 기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그런 입장이십니까? 예, 그건 현대 정치에서 당연한 겁니다. 네.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예. 대의 정치인데 대의 정치를 하고 의회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의회 민주주의에 대의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당이 없이는 못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법도 만들고 예산 편성도 해야 되고 정책도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주기 위한 게 정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하나의 국가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당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현대 정치라고 하는 건 책임 있는 정당 정치를 기조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이 없이 개인이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요. 어쨌건 지금 국민들이 정당 정치에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제3세력으로 새롭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에 입당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리고 그렇다고 당을 지금 만드는 것도 여의치는 않은 일이고. 그래서 예컨대 지난번 이제 박원순 후보는 입당하지 않고 단일화해서 단일 후보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입당을 했잖아요. 그건 이제 선거 후에 했죠. 그러니까 본인도 해보니까 예. 도저히 정당이 없이는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같이 박원순 시장하고 저녁을 했는데 예. 본인도 안철수 후보한테 입당하기를 권유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 서울시조차도 안 되는 일인데 국가라고 하는 건 서울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결정을 수시로 내려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네. 이 정당을 없이 개인이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요.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나는 입당하거나 정당 만들거나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일화를. 그러면 단일화를 못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저는 당에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제도를 망가뜨리는 정치를 하면 다음 사람들이 정치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현대 정치에서 정당 제도라는 건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당이라고 하는 건 모든 민주화의 산물이거든요. 예. 민주화되지 않는 나라는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정당이라고 하는 건 민주화된 민주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네. 정당을 망가뜨려가면서 정치를 해서는 뭐랄까요? 그 사회적 공동선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그 개인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 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동안에 뭐 인터뷰 하시는 거라든가 책을 쓰신 걸 제가 이렇게 면밀히 봤는데요. 예. 그 품성이 아주 훌륭하시고 또 지식도 이렇게 많고 예. 살아가는 자세도 사회적 기여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특히 그 엔티바이러스 백신 같은 거는 예. 아주 훌륭하게 맞아 네티즌들이 쓸 수 있게끔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자세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그런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정책도 우리 당 정책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고 그런 점에서 보면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질을 가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에 출마 선언하면서 그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전제 조건으로 정당이 혁신돼야 된다 그리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당이 혁신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당연히 혁신돼야 되죠. 네. 정당이라는 건 끊임없이 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서 발전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당들이 전부 좀 재래식입니다.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예. 영국의 노동당이나 독일의 3인당 같은 경우는 직장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직장에서 정당 활동에 틈틈이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는 지금 자영업자나 그 지역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죠. 그래서 정당이 그렇게 이게 농업사회에서 이미 이렇게 인터넷이 횡행하는 그 정보화 사회로 왔으면 그에 맞춰서 정당도 변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혁신이 안 되면 갖고는 정당이 발전을 못하죠. 지금 예.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정당들이 그 사회의 중심층인 30, 40대하고 유리가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발전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혁신을 이제부터 추진해서 안철수 후보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 말씀이시군요. 그런 거는 지금은 추진이 안 되죠. 지금 선거 앞두고 그걸 할 수는 없고, 예. 그건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라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혁신을 해 나가야죠. 예. 지금 뭐 선거 70일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제 그런 정당 구조를 뜯어 고치는 일을 지금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리고 그건 하루 이틀 한두 달 걸리는 일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빨리 혁신을 해라. 그래서 내가 그거 국민들이 동의하는지 보고서 단일화에 응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70일 내에 혁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이제 그 정당의 혁신이라는 건 아까 말한 정당 운영에 관한 혁신, 예. 그다음에 정책에 관한 혁신, 예.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에 관한 혁신 아니겠습니까? 예. 정당이라는 게 인물이라는 건 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영입이 되고 발전하는 것이고, 예. 정책이라는 건 끊임없이 다듬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정당의 운영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대선 앞두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방향을 그 방향으로 가지고 꾸준히 나가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민주당의 미래가 있을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 대표께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가 이제 2만 부를 넘어서 예. 이제 3만 불 시대로 이제 가는 길목에 섰지 않습니까? 네. 그 유럽의 경험을 보면은 그 시기에 많이 바뀝니다. 가치관도 바뀌고 공동체 의식도 많이 생기고 이제 성장 지상주의가 아니고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 예. 이런 사회로 이제 바뀌고 특히 우리는 남북이 분단돼 있기 때문에 예. 평화 체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로 이제 발전하는 새로운 삶의 질을 발전시키는 이제 정당의 목표를 가져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그 정당의 주체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제가 이제 당을 맡은 지가 이제 한 100여일 됐는데 예. 앞으로 이제 우리 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S로 이제 소통을 하고 직장위원회도 만들고 또 공천 방식도 너무 하향식으로만 하면 독재가 되지 않습니까? 예. 너무 상향식으로 하다 보면 잡음이 너무 커지거든요. 그것도 균형 있게 이렇게 잡는 그런 방식을 만들고 정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정책 방향을 비전을 잡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을 제가 이제 당을 맡아서 꾸준히 계속해서 당을 현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제1야당 대표께서 나와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수고하셨습니다. 예.